자, 우리 계속해서 비틀림에 관한 예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동일 재질 계단 단면 중실 원형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중실 원형축이라고 하는 말이 속이 꽉 찬 원형의 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 그랬죠. 중실 원형축, 이건 이제 이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단면이에요. 계단 단면. 뭔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껑충 띄어서 여기까지는 D1만큼으로 좀 두껍고, 여기부터는 D2로 조금 가늘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나, 점차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껑충, 여기까지는 두껍고, 여기부터는 가늘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이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이 계단 단면부에 이렇게 지금 계단 단면부 이쪽에 비틀림 모멘트 토크가 T만큼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름 D1과 D2의 축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의 B가 지금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양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를 비틀었다. 가운데를 비틀어서 이제 비틀리는데 그 토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쪽 D1의 부재에 작용하는 그 토크와 D2의 부재에 작용하는 그 토크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D1에 작용하는 토크 T1과 D2에 작용하는 토크 T2, 그거 이제 B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이제 풀어주시냐면요. 이게 이제 비틀릴 거 아니에요. 그쵸? 비틀리는데, 이쪽에서 이제 작용하는 토크가 있을 거고, D1 쪽에서 작용하는 토크가 있고, D2에서 작용하는 토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토크에서 이제 비틀리게 되는데,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만큼이 어때요? 이쪽에서 계산해서 여기 돌아간 거랑, 이쪽에서 계산해서 돌아간 거랑 같아야 되겠죠? 같은 각도만큼 돌아가야 되겠죠? 그쵸?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각도는, 비틀려지는 각도는, G, 탄성계수 분해, 그리고 IP1, 그러니까 1번에서의 그 I, 그쵸? 극관성 모멘트, 그겁니다. 그거 분해, T1L1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하고, 그러니까 1번 부재에서의 비틀림 각도를 구한 거 하고, 2번 부재에서 비틀림 각도 구한 거 하고,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같은 건 뭔가요? G가 같죠, 그쵸? 다른 색깔로 표시하시면은 G가 같아서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T1과 T2의 그 B를 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1 나누기 T2는 그쵸, L 넘겨주고 G는 없어지고 I를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극관성 모멘트를 썼는데, 극관성 모멘트는 이제 64분의 파이 D 4제곱이죠.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64분의 파이는 공통이기 때문에 D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L1하고 L2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L1과 L2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제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이 되고, D1 대 D2가 지금 D1은 8, D2가 4예요. 그래서 2대 1이 되는 건데, 이거의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16이 되고 4 이렇게 돼서 4배가 된다. T1, 1번 부재에 걸리는 그 토크의 크기가 2번 부재에 걸리는 토크의 4배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그림이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동일 재질 계단 단면의 중실 원형축인데 양단을 고정한 거, 아까하고 그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가운데 토크의 크기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680Nm라고 지금 작용하고 있는 토크의 크기를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최대 전단 응력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1번 부재에서 작용하는 토크 T1을 구하고 2번 부재에서 작용하는 토크 T2를 구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작용하는 최대 전단 응력은 아마 제일 바깥쪽에서 가장 그 반지름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될 텐데, 그쪽에서의 이제 타우 1과 타우 2, 그리고 맥시멈 이거 구해주시면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보시면은 아까하고 똑같죠. 그쵸? 각도가, 비틀리는 각도가 1번에 의한 거, 2번에 의한 거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문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뭔가 결론이 도달을 했었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쪽 토크 T는 이제 1번에서 작용하는 토크 T1하고 2번에서 작용하는 토크 T2
T2하고 더한 거하고 같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내가 비틀림 토크를 갖다가 이제 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가한 토크는 왼쪽에서 T1만큼, 오른쪽에서 T2만큼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 거는 T1 더하기 T2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식하고 여기 있는 이식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L1과 L2, D1과 D2와의 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쵸 2분의 3이고요. 3분의 2죠. 3분의 2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뭐예요? 1하고 2하고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1대2, 2의 4제곱 16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T2분의 T1이 이 값이 될 거고, 그리고 T는 이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T1과 T2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T1과 T2를 제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T1은 622 뉴턴미터, 킬로뉴턴이었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마 여기 이제 킬로뉴턴미터 이렇게 이제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킬로뉴턴미터. 자, 그리고 T2는 58 킬로뉴턴미터. 그래서 이제 더하면은 아까 이제 나왔던 670 킬로뉴턴미터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우를 구해줘야 됩니다. 타우인데 그 반지름 부분에서의 타우 값은, 반지름 부분에서의 전단 능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TR, 토크 곱하기 R 나누기 극관성 모멘트 이렇게 이제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타우1 1번 부재에서 일단 구해주시면은 25.34 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극관성 모멘트는 32분의 64가 아니었네요. 32분의 파이 D1의 4제곱이고, 그리고 요 R이 지금 2분의 D1 이렇게 해주니까 그쵸, 이렇게 없어지면서 25.34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2번 부재에 대해서 했더니 어때요? 18.91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를 보시면은 어떤 게 더 큰가요? 그렇죠, 이게 더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걸로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의 어떤 그 전단 응력은 25.34 메가파스칼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바깥지름이 46mm인 중공 원형 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공 원형은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죠. 그쵸?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고, 바깥지름이 이게 지금 큰 지름이 46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0kW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이제 파워가 주어진 거고요. 파워가 주어진 거고, 회전 각속도가 나왔네요. 2400rpm, 2400rpm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허용 비틀림 응력이 80메가파스칼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허용 비틀림 응력이 80메가파스칼이니까 80메가파스칼을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랬을 때 안찌름을 약 몇 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안찌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부재는 더 두꺼워질 거잖아요. 그쵸? 두꺼워야 더 튼튼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안찌름이 45 막 이렇게 된다고 1mm의 두께가 되잖아요. 굉장히 얇아지잖아요. 그럼 안 된다. 그럼 아마 허용 비틀림 응력보다 더 큰 그런 이제 비틀림 응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몇 밀리미터 이하여야 되는가, 예를 들면 40이면 40, 뭐 38이면 38 이런 식으로 딱 구해진 다음에 그거보다 안찌름이 작아야 부재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작아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파워가 지금 나와 있는데, 파워가 우리 회전 운동에서의 파워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파워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파워는 일률이잖아요. 일률. 그래서 W는 Fs 나누기 시간인데, W는 Fs 나누기 시간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S라고 하는 게 회전 운동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회전 운동일 때는 R 곱하기 요 세타다. 그쵸? R 곱하기 세타. 그래서 F에 R 곱하기 세타. 그쵸? 이게 이제 이동거리 S가 R 곱하기 세타다. 자, 이걸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회전 각속도 오메가라고 했었고, 그리고 F 곱하기 R 이게 이제 토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크 곱하기 오메가가 바로 이제 파워가 되는 건데요. 파워는 토크 곱하기 이제 오메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식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파워는 토크 곱하기 오메가인데 지금 그게 주어진 게 120kW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120kW를 전달해주고 있나 봐요. 자, 그런데 각속도가 지금 오메가가 2400rpm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2400rpm을 라디안 퍼 세크로 바꿔야 우리가 이제 수식에다가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자, 2400rpm을 라디안 퍼 세크로 바꾸시면 60분의 2파이를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rpm을 라디안 퍼 세크로 바꾸는 거예요. 곱하기 60분의 2파이 해주시면은 이거 날라가서 이제 40이 돼서 8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게 8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됐으니까 T 토크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토크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자, 토크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봤더니 120 나누기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파이분의 1.5, 그쵸? 약분하시면 1.5가 됩니다. 자, 파이분의 1.5 킬로 뉴턴 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지금 일단은 응력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 응력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우 R은 IP분의 T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게 IP 같은 경우 극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 준공 원형축이잖아요. 이거는 32분의 파이의 D2 그러니까 큰 지름입니다. 큰 지름 4제곱 빼기 작은 지름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 값을 여기다가 일단 넣어주시고 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허용 비틀림 응력이 80MP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80MPa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가? IP분의 TR이 그거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R이 바깥 R입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가장 바깥 쪽에서 그 타워가 가장 클 거기 때문에 전달 능력이 가장 클 거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큰 지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3mm 넣어주시고 46의 절반인 23mm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토크 그렇죠? 토크 T값 파이분의 1.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IP 그쵸? IP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D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등식으로 일부러 안 넣고 부등식으로 넣습니다. 사실 이제 등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거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테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냥 원칙적으로는 뭔가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부등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등식 하면은 왠지 더 한 가지를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등식으로 푼 다음에 좀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공학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거 이하여야 된다,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좀 해야지 이게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넘겨주고 해주시면은 D1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D1을 구해주시면은 41.89mm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공학용 계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의 솔버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은 이런 뭔가 이렇게 4제곱이 있고 복잡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조금 간편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진 게 공학용 계산기 하고 이제 오프라인 시험일 때 그쵸? 강의실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종이하고 공학용 계산기 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공인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그 공학용 계산기에 솔버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제가 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솔버 기능이 빠진 공학용 계산기 정말 그냥 딱딱딱딱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푸는 것만 이제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실 때는 집에서 과제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과제를 하실 때는 굳이 공학용 계산기를 그걸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굳이 이걸 공학용 계산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솔버 컴퓨터를 이용해서 솔버를 풀든지 아니면은 뭐 공학용 그 계산기에서도 솔버 기능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연습 문제는 과제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을 연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재료학 책이나 뭐 이런 거 책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시면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들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연습 문제들도 역시
그냥 뭐 중요한 것들만 딱딱 알면 푸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이거저거 다 알아야지 막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사실 알아보긴 알아봤어요. 어떤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내드릴까 좀 알아봤는데 좀 적합한 거를 잘 찾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진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료역학 나가는 진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까지 뭐 보나 이런 정도까지 조금 나가야 연습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던져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건 기다려주세요. 자, 연습 문제 뭐 숙제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할 겁니다. 뭐 과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그걸로 뭐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런 문제 풀어보세요 정도는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저는 이제 문제를 내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입장인데, 문제 내는 게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른 데서 뺏겨온다라고 해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이제 막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막 이렇게 또 한번 저도 풀어봐야 되고, 비슷한 다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문제가 좀 적합하겠다, 이게 대표성을 띠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긴 합니다. 문제 푸는 거 후다닥 풀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 그리고 뭐 하고 뭐 이런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네요. 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자주 등장을 하지요. 자, 원형축이고요. 그리고 풀리라고 보통 이제 나오는데, 풀리가 영어로 이제 그 풀리라고 하는 말은 도르래입니다. 한마디로 도르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문제 중에 이제 풀리라고 나오는 거는 도르래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학생들이 이거 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가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도르래입니다. 자, 원형축에 이제 도르래가 뭔가 달려 있어요. 뭔가 돌아가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는 거겠죠. 자, 거기에 이제 토크가 작용을 해가지고 평형 상태에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평형 상태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토크가, 그러니까 이쪽 토크 저쪽 토크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리고 뭐 여긴 저쪽에서 내리고, 그렇게 이제 반대로 토크들이 막 뭐 이렇게 저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크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 있다, 정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축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TA하고 TC하고 이렇게만 주어졌고 지금 TB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36이래요. 그쵸. 여기에서 제가 이쪽으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36이고 시계 방향으로 14래요. 그럼 여기 뻔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5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잘 보시면은 토크가 과연 어떻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토크가 얼만큼 작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자, 아까 문제 중에 이거 있었어요. 자, 얘네들 이제 문제 보시면은 네. 지금 어떤 그 식을 썼었냐면은, 그쵸, 여기 보시면 t는 t1 플러스 t2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을 썼습니다. 그쵸.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토크를 이렇게 가했어요. 근데 이게 비틀리긴 비틀리지만 정지에 있을 거잖아요. 그쵸. 비틀리긴 비틀리지만 정지에 있을 겁니다.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작용하는 토크가 이렇게 지금 토크를 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벽하고 벽에서 이 부재에다가 토크를 이렇게 이제 줄 거고요. 여기도 이 벽이 이 D2만큼의 이 부재에다가 이렇게 토크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1이고 이게 이제 T2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었던 거죠. 그럼 이 T1이라고 하는 토크는 여기부터 여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T라고 하는 토크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T1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1으로 이렇게 이제 비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작용한 T2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만나기 직전까지 T2가 이렇게 비트는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딱 요 부분만 잘라서 생각하시면은 이 D2 있는 D2의 L2 요 부재에 이쪽으로 T2 그리고 저쪽으로 T2, 그렇죠? 이렇게 T2, 이렇게 T2. 얘가 이렇게 T2, 똑같이 T2, T2만큼 비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비틀어서 이제 여기서도 T2만큼이 이 부재에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T1도 마찬가지죠. 저쪽에서 벽이 이쪽 방향으로 T1만큼 비틀어요. 이렇게 T1만큼 비트는데 저는 이쪽에서 여기 T 중에서 T1만큼을 이렇게 비튼다.
이렇게 비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T1, 이쪽으로 T1 이렇게 비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요거의 바로 왼쪽은 T1만큼 비틀고 여기에서 이 D2 쪽으로는 T2만큼 비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T1이 쭉 작용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T2가 쭉 작용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예요? T1 플러스 T2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뭐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토크가 T만큼 작용을 하게 되는데 TA가 지금 36kNm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쪽으로 이제 비트는 건데 이렇게 비트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거하고 반대인 TA만큼이 사실 요거에 바로 왼쪽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6만큼이죠. 36만큼 이렇게 이제 비트는 거고 여기도 지금 14만큼 이렇게 비틀잖아요. 이렇게 비트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14만큼 TB만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TA가 36, TC죠. TC가 14. 그러면 TB는 여기 TB라 그러면 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 이렇게 14 이렇게 해가지고 50만큼 50kNm만큼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된 그 화살표 방향으로 50kNm만큼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B라 그럴까요? TB는 50kNm인데 사실 이걸 플러스다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토크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게 된다. 왜냐면 지금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다 더해가지고 그럼 비틀리는 방향까지 고려해서 다 더하면은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축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큰 이거 풀리 말고요. 이 커다란 이제 풀리 요 도를 말고 이 축 자체에 D1짜리 축하고 D2짜리 축 이 자체에 작용하는 그 전단 능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타우를 구해주시면 돼요. 타우를 구해주시는데 타우는 뭐예요? TR 나누기 IP죠. 그쵸? IP인데 32분의 파이 D의 4제곱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 대신에 2분의 D 넣어주시면 뭐 약분 돼가지고 16으로 해서 올라가고 D 하나가 날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파이 D 세제곱분의 16T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통 이게 R하고 파이 D하고 다 뭐예요? 어떤 도형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를 묶어서 그냥 Z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Z 그러면은 IP를 갖다가 뭐죠? 아무튼 이걸 어디 나올 텐데 GP가 보통 이제 R분의 IP를 갖다가 P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일 때는 이제 R이 되는 거고요. 원형이 아닐 때는 그 어떤 그 중심에서부터 그 가장 멀리 최외곽거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타우라고 하는 거는 GP 곱하기 잠깐만요. 타우가 아니고 보통 T는 그쵸. T는 GP의 타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억을 나중에 뭐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하나를 더 도입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책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배운 거 IP분의 TR 이렇게 해주시면은 22.9183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타우 C죠. C를 구해주시면은 지금 B라는 기호는 없죠. 그쵸? 사실 이게 B 같은데, 이게 이제 B 같은데, B라는 지금 그런 기호는 없습니다. 아무튼 2번 부제, 그쵸? DC 쪽을 이제 봐주시면은, 타우 C는 이렇게 41.1623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최대니까 둘 중에 이제 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큰 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틀림 예제 문제들 간단하게 좀 풀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이것저것 책들 보면서 비틀림에 관한 그런 문제들, 더 좋은 문제들 있으면은 더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